달라진 일본의 통치 방법. 1920년대. 민족 자결주의와 공산주의. 1910년대에는 세계사를 뒤흔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 바로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그것이다. 1차 세계대전은 근대화의 후발주자 독일이 영국, 프랑스가 독식하고 있는 제국주의 세계관에 반발하여 일어난 전쟁으로, 여기에 유럽의 두 늙은 제국, 오스트리아와 오스만 투르크가 독일 편에 서서 싸우게 되면서 판이 커진 전쟁이었다. 전쟁은 독일 등의 동맹국의 패배로 기결되었고, 이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하게 된다. 한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는, 얼핏 들으면 근대화를 시켜주겠다는 명분으로 약소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는 제국주의 논리와 전혀 다른 내용이다. 하지만 그딴 거 전혀 없었고, 민족 자결주의는 철저히 전쟁에서 패배한 오스트리아와 오스만 제국의 해체 논리로만 이용된다. 그럼 이때 일본은 영일 동맹을 맺고 있었던 터라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전승국이었다. 고로 일본의 식민지에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적용될 소지가 전혀 없었다. 혹시 누가 김치국 마시고 있나? 한편 1917년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짜르가 다스리던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정권이 성립된다.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출현이었다. 이후 레닌은 공산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의 국제 조직인 코민테른을 결성하고, 열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전세계 피식민지배 국가들에게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고 나선다.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노동계급 혁명을 일으키셈. 1910년대 후반이 되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레닌의 반제국주의 이념이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피식민지 국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있었다. 일제치하의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다. 흠이 독립이 가까워지나벼.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1919년 3.1운동이었다. 하지만 3.1운동의 결과는 처참했다. 돌아온 것은 일본 군경의 무차별 사격이었고, 이때 사상자만 총 24,000명이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씩씩거렸다. 그동안 서양놈들한테 조선인들은 자치할 능력이 없고 식민지배를 달갑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선전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폭로됐다는. 한편 3.1운동을 계기로 우리 민족은 크게 자성하게 된다. 무대뽀로 하는 운동은 무리임.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이 필요함. 그리하여 해외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독립군의 무장투쟁도 활발해진다. 그런가 하면 나라 안에서는 공산주의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었다. 농민 노동자들을 수탈하는 제국주의와 지주자본가들은 모두가 우리의 적. 이때 형성된 공산주의 마인드는 해방 이후에도 득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좌익이 민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된다. 문화, 정치. 3.1운동 이후 일제는 폭압적인 무단 정치만으로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유화책을 들고 나온다. 조선인들이 무직해서 폭동을 일삼는 거임. 최소한의 기본교육은 받아야 유순해질 듯. 이런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된 것이었다. 덕분에 90%를 넘던 문맹률은 80%로 낮춰지기는 한다. 하지만 고등교육이나 전문교육에 제한적이었고 교육은 초급 수준에서만 진행된다. 고로 값싼 노동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만 정책, 또 언론, 출판,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하지만 언론 출판물은 검열을 거쳐야만 유통이 가능했음. 반면에 생각보다 많은 사상의 자유를 누렸고 세계 여행도 비교적 자유로웠는데 이 때문에 해방 후 유신 정권 시대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보장받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야간 통행 금지만 해도 당시에는 없었는데 해방 이후 생겨난다. 냉전 시기에는 반공 정책으로 해외여행이 통제되고 사상이 획일화되었으니 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받았던 고문보다 독재 정권의 고문이 더 혹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고문 기술이 축적되고 발달해온 측면이 아닐지. 헌병 경찰 대신 경찰이 배치되는 것도 이 무렵부터인데 대신 경찰 인원은 예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각 면마다 주재소를 설치하여 감시망을 확대하였다. 당시에는 공산주의 운동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는 특별히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되는데 아예 사상 문제만을 전담하는 고등형사가 지성마다 따로 배치될 정도였다. 드라마에 보면 고등형사들은 독립투사들을 주로 고문하지만 사실 그보다 공산주의자의 고문이 많았던 것. 한편 일제에 협력하는 지주와 자본가 등은 이 시기 더욱 호의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당시 민중의 이질감은 한층 고조됐다. 일본 순사보다 앞잡이하는 조선놈들이 더 밉다니깐.